이렇게 여야가 승복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요. 광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일에는 최소 30만 명이 몰릴 거라는 게 경찰의 추산이고요. 광장의 언어, 그러니까 쓰는 말 역시 계속해서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여기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선방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5 세대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민주당도 참지 않았습니다. 전 씨를 향해서 전 씨는 역사 왜곡업자다,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러면서 바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 장외 집회 발언 수위 역시 거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복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기간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약 파면이 되면, 그러니까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에 붙이고 또 대선 후보도 낼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또 나섰는데, 근데 이게 명문화를 시켜서 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일종의 정치 공세다, 뭔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단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물론, 네. 지난번에 김진욱 전 대변인도 민주당 관계자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 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부분에서 압박하는 수단이지 실제로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리 수단은 말도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권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고가 좀 났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한 명이 약속을 23일 이후로 바꿨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거 진짜 있는 풍문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 있어요. 근데 저게 맞느냐는 모르는 겁니다. 약속은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설 정보지가 정말 많이 돌아서 실제로 지난주에 선고일 날짜 통보를 5시 반에 한다고 해서 실제로 기자들이 정말 다 알아봤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또 대통령 측이 선고일을 받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이런 정보지도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게 없으니까 정보지, 그러니까 온갖 낭설과 추측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가려드리는 거고, 이야기 더해서 그렇게 가려드릴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 시청자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선거 언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고 날짜를 더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나경원 의원은요, 아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그러니까 3월 26일에 그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세 분께 또 짧게 OX를 내드리자면, 가늠하신 선고 날짜가 마음속에 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정말로 강정혜 대변인은 네. 이재명 대표 2심 뒤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네.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심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저렇게 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추정하고 계신 선고일, 나올 거라고 보시는 선고일이 이 대표 이후일까요? 저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근데 헌재에서 한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당사자 측에 변호인 측에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사건 또 쟁점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경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경에. 네.
근데 이제 예.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선고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저는 대통령 선고는 한 월화 정도 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개인적으로 직전을 생각합니다. 예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금요일이 그동안에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금요일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고는 금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헌재 측에서도 꼭 요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주말에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 날 선고가 생중계가 되었을 때 헌재 근처에 계신 분들이 주말 내내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지금 경찰에서는 가포 비상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대를 2만 명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주중에 특히 주초에 선고할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재명 대표 2심과고 예. 이 헌재의 탄핵 결정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보기에는 나경원 그 전 대표도 그래도 법조인인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은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 아직 1심도 안 나왔는데 벌써 몇 년 전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가능성일 뿐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그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또 국가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번 주 안으로는 그래도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야만 그 이 현장에서의 불상사나 또 다른 어떤 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는 온데요. 이거는 제가 취재돼서 확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론이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 평결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 후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전직 대통령들 모든 탄핵 심판은 금요일이었고 그게 가장 주중 갈등을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금요일 28일로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2심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뒤에요. 경찰 버스가 탈취되는 등 그야말로 혼란이 또 잇따랐죠. 또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서부지법 폭동 당시의 충격도 여전한데요.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겠습니다.